코로나 예방 효과가 90%나 되는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확인했다고 제약회사 화이자가 밝혔습니다. 3상 임상시험까지 모두 마친 결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불확실성이 줄어든 바이든 효과 덕분입니다.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 탄생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200명을 넘었습니다. 주 보건국은 잇따른 연휴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와 관련된 6개 주제가 주 교육부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내년 3월 최종 확정되면 6개 주제는 인종학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미주 한인 사회 정치력이 새로운 이정표를 맞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4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효과가 무려 90%나 되는 사실이 시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독감 백신의 예방 비율조차 6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인 파이자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가 전 세계 5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 중인 3상 실험 결과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가 넘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백신 예방률이 50에서 60%만 돼도 효과적이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과학자들이 기대하던 75% 정도의 예방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일반 독감 백신 예방률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독감 백신의 경우 접종 이후 독감 감염 확률이 40에서 60% 정도 낮아집니다. 화이자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90%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는 홍역 백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I think that likely based on impact that will be the greatest medical advance in the last 100 years. 90% is a game changer. 이번 발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 감시위원회가 발표한 것입니다. 화이자는 백신 안정성 검사를 한 뒤 다음 주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는 5,024만 명으로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만 1,0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선인 확정에 따라 불확실성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안도감은 낙관적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큰 진전이 있다는 소식으로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더구나 미국 대선 결과 확정으로 글로벌 증시 폭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2.95% 급등했고 S&P 500 지수는 1.17% 뛰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강력한 오름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 90% 이상이라는 발표가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것도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뉴스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부진했던 항공과 은행주 등은 일제히 급등한 반면 대형 IT 주식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3% 하락하고 장을 끝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국과 아시아권의 증시도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바이든 효과,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이 가시화된 지난 5일 이후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6.5원 내린 111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22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공약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란 예상이 작용했습니다. 원화뿐 아니라 위안화 등 동아시아 지역 통화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들.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쪽의 환율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코스피는 1.27% 오른 2447.20, 코스닥은 1.72% 오른 851.2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달 들어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오늘도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을 중심으로 3,300여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원화 강세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를 자극하는 양상입니다. 미중 간의 전면적인 무역 대결 구도가 다소나마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10월 중국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11.4%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중국 주요 지수도 2% 안팎 급등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아시아 통화와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경험도 작용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확진자 수 오늘 7,2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재확산 추세는 정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 보건국은 방역 단계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우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 7,2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7,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2주 평균 확진자 수와 비교해도 2,000명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입원 환자 수까지 2주 만에 670여 명이 증가해 3,6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할로윈 연휴와 선거 유세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재향군인의 날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연휴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재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주 보건국은 현재 4단계로 구분돼 있는 가이드라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카운티들은 한 단계씩 다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omorrow at noon, we'll get that information from Dr. Galley, but anticipate that we'll see some counties moving backwards, not forwards. And this is exactly why we designed the tier status the way we did. LA 카운티는 어제보다 소폭 줄어든 1,4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재확산 여부에 따라 경제 재개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사태의 중대성에 따라 코로나 긴급 대응팀을 발족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트윗을 이용해 전격적으로 경질시켰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예상대로 첫 정책 발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감염자는 10만 명, 사망자도 1,000명씩 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신의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취임하자마자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한 겁니다.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ce we're sworn in January 20th,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Please,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명의 자문단도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참모를 경질할 때 트윗으로 망신 주듯 쫓아내며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요. 이번에 에스퍼 국방장관도 트윗으로 교체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건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때 미국 언론들이
예스퍼라는 별명으로 불렀을 정도로 충성파로 분류됐는데요. 몇 달 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기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 반발하면서 경질 1순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개표 사기를 주장하는 트윗을 여러 개 올렸는데 여전히 선거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고 백악관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걸 참모를 경질하는 인사권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오늘 국무부 청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습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오늘 면담보다는 강 장관이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공지한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단어를 구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 축하 메시지에선 당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를 당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 또 주요 인사들과의 다방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도 마지막까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사이에 특사 파견이나 전화통화와 같은 본격적인 정상 외교의 경우 미국 내 상황 또 주변국 움직임 등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한인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한인 연방의원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한인 여성 연방 하원의원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연방 하원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후보는 표차가 2%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남은 표가 6천여 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상대 후보와의 현재 표차가 7,300여 표이기 때문입니다. 부에나팍과 플럴튼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 39지구의 영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후보와의 표차는 불과 1%포인트 정도지만 개표가 될수록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영킴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오렌지 카운티뿐 아니라 LA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로 나눠져 있어 남은 표수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선거 때 당선 확정을 발표했다가 발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용지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경험이 있어 당선 발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이전과 달리 우편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급증해 공화당 후보들에게도 뒷심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총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당선인과 최석호 의원은 동반 당선이라는 쾌거까지 이루면서 한인 사회는 한인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들뜬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에 거론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후임 연방 상원의원에 누가 임명될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후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의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 임기는 아직 2년이 더 남아있는 상황. 후임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유력 인물로는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그리고 알렉스 페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흑인 여성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특히 부통령 후보로까지 언급됐던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의 경우 캐멜라 해리스 당선인과 비슷한 경력과
흑인이라는 점 때문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세라 주 검찰총장과 페디아 주 총무처 장관은 최근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어서 역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후임자는 오는 2022년에 재선될 가능성도 높아 주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경력과 피부색 등 다양한 조건에 충족하는 후보를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지지사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지명을 마쳐야 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대학 교수입니다. 백악관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취재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질 바이든 여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일터였던 고등학교 교실을 연설장으로 택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통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How do you make a broken family whole? The same way you make a nation whole. 실제로 질 바이든 여사는 20여 년간 고등학교에서 또 박사학위 취득 이후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남편의 부통령 재직 시절 해외 순방 전용기 안에서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I have no clue. I just knew she gave 100% from her energy to the students. She's a great teacher. Teaching is not what Jill does, it's who she is. Jill just simply cares. She cares about other people. 조용한 조력자로 살아왔지만 5년 전 큰아들 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시리에 빠진 남편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선 남편에게 달려드는 시위자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내년 초 백악관에 입성해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거라면서 교육뿐 아니라 군인 가족과 참전용사, 암 문제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고교 교과과정 인종학 분야에서 한인 관련 주제를 포함시키는 일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교육부는 6개 한인 관련 주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은 내년 3월 중순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인종학 교과과정 수정안에 미주 한인 이민사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한인 이민사를 추가로 포함시킨 수정 교육안을 추천한 겁니다. 도상한 창호와 한국독립, 그리고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 등 한인사 6개 주제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주제가 채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했다는 것까지는 맞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6개 주제안이 될지 몇 개 주제안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6개 주제안이 포함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새로 도입될 인종학 교과 과정에 미주 한인 이민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한인사가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절차에서 50% 정도는 마무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사 포함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45일 동안 일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게 됩니다. 교육감은 특히 LA 폭동과 관련된 저희 한인 커뮤니티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요. 기존에 주류 사회에서 많이 왜곡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내년 3월 17일 미주 한인 이민사 채택에 대해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했습니다. 당분간 최고 기온이 60도대 중반의 날씨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풍과 함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남가주 지역.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200여일 동안 이어졌던 LA 지역의 70도 이상의 고온 기록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남가주 지역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에 머물고 밤에는 40~50도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북쪽 엔털록밸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금요일 오전에는 남가주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쌀쌀한 날씨로 바뀌면서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미리 감기 예방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일종의 공공보험인 커버 더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용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다음 달 15일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학력평가 시험이 내년에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주교육부는 올해 연기됐던 스마트 밸런스 학력평가 시험을 내년에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영어와 수학시험 컴퓨터 문제는 기존보다 절반만 제출되고 과학시험은 변동 없이 기존처럼 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력평가 시험은 3학년부터 8학년, 11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LA 한인회가 제3차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제3차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면허증에 자폐증 여부를 기입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세레나 디마소 주하원 의원은 자폐증을 겪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이나 응급구조대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자폐증 여부를 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발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학 진학시험인 SAT가 또 취소됐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최근 워싱턴 지역 응시생들에게 지난 7일 치를 예정이었던 시험 장소 일부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1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년 정시 전 SAT는 12월 5일밖에 없다며 그것마저 취소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이 대낮에 코스코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어라인 경찰은 60대 구모 씨가 지난 6일 오후 1시 반쯤 쇼어라인 코스코 매장에서 쇼핑을 마친 뒤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물건을 싣고 있다 가방을 날치기 당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인 남성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한 자장면 식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년 전 바이든 당선인이 바로 이 식당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잇따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낮 베이징 시내의 허름한 식당. 수십 명이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손님들이 가득 찼고 한편에선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방문해 자장면을 먹었던 곳으로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 화제가 된 겁니다. Jim, tell him I'm sorry I'm interrupting everyone's lunch. 对不起，打扰大家吃饭的时间。 이곳 식당의 주인과 손님들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就作为一个老朋友吧，挺祝贺他的，当选美国总统。我反正是觉得两个大国之间还是良性竞争的话，应该会很好，彼此会互相进步嘛。 중국 영자 관변 매체는 조 바이든, 미국에는 새 대통령이지만 중국에는 오랜 친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의 식당 방문과 방중 일화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처음 열린 중국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어갈 것이고 오히려 중국을 잘 아는 만큼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We want to reverse the situ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nd we have to overcome formidable difficulties. 중국 정부는 바이든 당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 미중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포용 정책의 승리라며 지지 성명을 낸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 그 이듬해에도 김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이룩한 큰 변화라며 햇볕 정책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선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이런 변화의 배경엔 북한의 8년 전 합의 파기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2년 북핵 동결과 식량 지원을 맞바꾼 이른바 229 합의를 북한이 2달도 채 안 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하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를 취해왔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인 만큼 그보단 철저한 검증, 실무 협상과 다자 협상 등을 통한 정치적 부담 최소화가 바이든의 기본 틀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국까지 포함해서 공동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다자 협상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이인영 통일장관도 지금을 정세의 큰 변곡점이라면서 북한에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섣부른 무력 시위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세계 전략을 구상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해임됐다는 트윗의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국방장관이 이 정도라면 다른 인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백성들이 춤추는 나라. 지난 주말은 방방곡곡에서 거리의 백성들이 춤을 췄습니다. 기뻐서 눈물을 보인 백성도 많았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표현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민주시민들이 춤추는 나라. 이제 진정한 미국이 다시 돌아온 겁니까? 하지만 마지막 한 겁이 대통령의 목리는 남았습니다. 이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